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화폐상습진을 치료하다 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폐상습진은 2차 감염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르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폐상습진의 2차 감염이 왜 잘 안 생기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폐상습진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치료한 내역을 갖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스테로이드제를 먹는 약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이제 사이포렌 같은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처방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처방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피부가 2차 감염이 됐을 거라고 이제 의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화폐상습진은 2차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상 자체는 굉장히 심하고 2차 감염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2차 감염이 잘 안 일어납니다. 굉장히 특이한 양상이죠.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전신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기거나 얼굴이나 이런 부위에 생기게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극심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소아 같은 경우 농가진이 잘 생기죠.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세균성 가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2차 감염이 잘 생기는데 2차 감염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실제로 증상 자체만 보면 아토피보다 더 심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물이 좔좔좔 흐르면서 병변도 되게 넓고 그리고 세균성 가피 모양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2차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각질이 두껍지만 세균이 자리를 차지한 각질이 아니라 그냥 진물이 굳어버리는 각질이거든요. 그러면 왜 화폐상습진에서 2차 감염이 잘 안 될까요? 그런데 아토피는 왜 잘 될까요? 그 이유를 알면 화폐상습진을 푸는 실마리를 알 수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발생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습진이라고 했죠. 알레르기 요소와 만성습진 요소가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알레르기인자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와서 감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알레르기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피부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물질에 의해서 피부염이 심해지고 피부염이 심해진 거에서도 알레르기 물질이 더 많이 들어오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보면 알레르기 반응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자체는 습진, 만성 습진의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아토피는 알레르기 플러스 만성 습진의 요소거든요. 그럼 만성 습진의 요소는 뭐냐면 대부분은 열입니다. 열. 아토피가 심해지면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그죠? 홍반, 홍종,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만져보면 뜨끈뜨끈하죠. 그래서 열이 막 펄펄 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 자체만을 보면 열입니다. 열이 굉장히 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열이 가장 심한 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이 굉장히 극심한 형태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이라는 건 뭐냐면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 그죠? 피부 염증 반응일 수도 있고 세균에 의한 염증 반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 염증 반응이 잘 생기는 조건들이 형성되는 거죠.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오거나 진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2차 감염이 잘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세균 감염이겠죠. 그래서 열이 심할 때 세균 감염이 가장 흔한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열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니까 세균 감염도 잘 되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잘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화폐상습진은 왜 2차 감염, 특히나 세균 감염이 잘 안 될까요?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병인 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상습진의 병인은 뭐라 그랬어요? 체액 정체라고 했죠. 그죠? 체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체돼서 피부 표면으로 그죠? 물이 흘러나오는 형태가 화폐상습진의 병기라고 했죠. 물이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저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래서 습열이라고 했는데 습이 굉장히 심한 형태죠. 그리고 열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폐상습진의 병변을 만져보면 뜨거울까요? 이게 미지근할까요? 그죠? 병변은 엄청나게 심한데 만져보면 엄청나게 뜨겁지 않아요. 아토피 피부염 부위를 만져보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시뻘겋죠. 그런데 화폐상습진이 있는 분들을 보면 얼굴에 생겨도 얼굴이 붉지가 않아요. 약간 불긋한 기운만 드는 거고 실제로 환부를 만져봐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아토피는 펄펄 끓는데 화폐상습진은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즉 열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이 생길 이유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체액 정체가 됨으로써 삼출물이 막 분비되죠. 그러면 그게 그죠, 크러스트, 각질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올 틈이 별로 없는 거죠. 쫀쫀하게 이렇게 틈을 만드니까. 그리고 물리적으로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저 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균이 또아리를 틀고 살 여건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화폐상습진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이 됐냐라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하고 그죠, 무섭거든요. 그런데 온몸에 다 퍼졌어도 세균 감염이 되는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오한이 난다거나 그죠, 발열 반응이 생긴다거나 몸이 막 굉장히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신성 세균 감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갈 수 있을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피부병 자체는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인데 몸의 상태는 그냥 그쵸, 진물이 줄줄 흐르면서 불편한 상황들이죠. 진물 나니까. 그런데 몸이 막 덜덜 떨리거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죠. 제가 옛날에 아토피 피부염에 감염이 됐을 때 증상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한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발열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덜덜 떨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해서 그죠, 전신 반응이 생기는 건데, 제가 화폐상습진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죠? 근데 화폐상습진 환자분 중에 2차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처치할 때도 포비돈 소독 같은 걸 거의 시키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화폐상습진의 병인 병기, 병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습열, 체액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정체된 거기 때문에 그죠. 만일 물이 정체됐을 때 그죠, 열이 풀풀 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게 세균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열이 펄펄 끓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체액만 정체된 상태,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와도 그죠, 별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회 감염이 굉장히 많지만 세균 감염으로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화폐상습진의 가장 큰 특징인 그죠, 병인 병기 때문에 그래요. 체액 정체가 된 거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될 기회들이 별로 없고 원인들이 별로 없고 조건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 전신에 심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실제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에 환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2차 감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포비돈 요오드 소독 같은 경우를 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할 때도 화폐상습진 환자분들한테 포비돈 요오드 소독을 시킨 경우는 실제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외는 있죠. 아토피 피부염 병변인데 화폐상습진의 모양을 그리거나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을 그리는 경우에 잠깐 포비돈 요오드 소독을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이거는 아토피 피부염의 병기에 화폐상습진이 겹쳐져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가진이 생기는 경우는 당연히 그죠, 항생제 치료라던가 항생 연고 치료, 포비돈 요오드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보질 못했어요. 당연하게도 두 번째는 식염수팩입니다. 보통 환부에 진물이 잘 흐를 때 식염수팩을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진물이 흐른다 하더라도 식염수팩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화폐상습진 병기 자체는 습열이거든요. 체액 정체된 상태입니다. 습이 많은 상태. 그때 식염수팩을 하게 되면 물이 더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돼요. 피부를 말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염수팩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염수팩을 하는 이유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진물이 흐를 때 그 열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삼투압에 의해서 그죠, 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 식염수팩을 해주게 되면 진물이 더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가피가 형성되는 걸 막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폐상습진 환부는 그저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바람이 잘 통하거나 그죠, 피부에 진물을 흡수하는 그런 티슈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말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말려주는 거. 그래서 샤워나 이런 것들도 횟수를 줄임으로 해서 화폐상습진이 가피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도 감염이 되지는 않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폐상습진의 2차 감염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화폐상습진은 체액 정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체액이 정체만 된 겁니다. 즉 세균이 감염이 돼서 열이 펄펄 나거나 그죠, 염증 반응이 생길 요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거의 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하는 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